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염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한포진, 또 손바닥, 발바닥 습진 하는데요. 오늘은 한포진, 또 손바닥 습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알면 쉽지만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치료 또한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정말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이 염증 치료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완전히 이 치료 방법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곡이요. 그러니까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꾸 그 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임상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기보다도 이 염증은 세포의 손상이잖아요. 그럼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한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포진과 손바닥 섭진의 정상 사진입니다.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바닥 쪽에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은 각질과 표피 탈락, 또 인설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고요. 환자분은 당연히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이라든지 손의 측면 쪽에서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 사례는 있는데 치료는 너무 잘 됩니다. 치료되고 안 되고를 걱정하지 마시고 왜 염증이 발생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염증 치료 방법을 우리가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증은 그냥 그 환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부 온도를 확 낮춰버립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또 가려움증 치료제인 환사민 제제 같은 경우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되면 그는 당연히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피부 온도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상은 바로 완화가 되겠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부 온도가 동시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인체는 질병과 싸울 수가 없고 면역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부 온도는 생명의 온도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그 어떠한 행위, 그 어떠한 약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이 피레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피레토 세라피의 핵심은 심부 온도입니다. 이 심부 온도 37도일 때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때 우리는 질병에 노출이 되고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부분 99.99%가 심부 온도가 높아서 병이 발생하기보다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이 요인들은 너무나 많죠.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도 크게 세포에 영향을 주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신분도가 내려갈 때 우리는 인체에 병리적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 신부 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생존의 4대 법칙이다. 모든 동물, 식물 다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의 4대 법칙. 신분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는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부 온도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 내려가고 신부 온도 내려갈 때 피부 온도 올라갑니다. 생리학 책에 다 있습니다. 뭐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체온의 항상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겠죠. 모공이 닫히고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히면 땀 분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그 환부에서의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억력은 강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은 세진다. 바로 이 네 가지 현상은 모든 생명체한테 다 나타난다. 신분도가 낮아질 때. 그래서 지금 한포진이나 손바닥의 습진 또한 또 다 신분도가 내려갔다라는 거고 여기는 피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포진의 우리가 대표적인 증상을 한번 보죠. 한포진은 피부가 발진, 따가워,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왜 생기느냐 이거죠. 우리가 신분도가 내려가면 우리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모공이 닫히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열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럼 열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바로 그때 이 발열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가려움증도 있잖아요. 습진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 모공이 닫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죠. 그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세포가 피곤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이 가려움증은 긁고 나면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그 왜 시원하냐 이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어서 시원하냐. 그게 절대로 아니고 긁게 되면 그 환부에 마찰열이 생기고 그때 모공이 강제적으로 열리게 되고 속에 있던 그 열이 방출이 될 때 시원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생리 전후라든지 또 낮보다 밤에 더 가려움증이 심하잖아요. 그러한 이유는 신부 온도가 그 시기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에 있어서 배란기 때는 신부 온도 올라가죠. 생리 전후에는 신부 온도가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히고 바로 그때 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진다 이런 소리죠. 자, 각질과 표피 탈락 왜 생기죠? 왜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전문가들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진단 내리고 약 주고 처방하고 끝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각질 표피 탄력은 왜 생긴다? 모공이 닫히니까 모공이 닫히게 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이 물이라는 것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다 먼지처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때 각질 인설, 표피 탈락과 같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수포, 농포, 뾰루지, 극세포증, 과각화증.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는 그 환부에서의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이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을 밀어내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고 그때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포, 농표, 뾰루지 다 윤기가 되죠? 극세포증도 현미경 소견을 보면 가시처럼 현미경 소견에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극세포증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과각화증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이 딱딱해진다, 굳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분도 지금 현재 서서히 딱딱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굽게 되면은 굽고 식게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장력과 응력이 공존하고 있죠.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조직은 탱탱해지고 각화가 되고 딱딱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색소 침착 왜 생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피부 온도가 이제 내려가겠죠. 장작이 탈 때는 붓지만 타고 나면 색깔이 검해지죠. 수치된단 말이죠. 인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무잡잡하게 색소 침착되고 피부 건조 균열 퇴소나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두터워진다 이런 소리죠. 자, 한포진의 특징적인 거 이 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인데 신분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치게 되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죠. 피부 온도 올라가면은 그때 기화열이 생기고 기화가 액화가 될 때 땀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재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한포진이다, 손바닥 습진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한포진이나 습진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정리해보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ATP에서 열이 발생 안 하니까 열 발생량이 감소되고, 그때 신분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지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바로 모공을 닫아라. 손발 끝에서 모공이 대체적으로 닫히죠. 그럼 열 방출은 안 되고 그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쉽게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손바닥으로 열이 쏠릴 경우 손바닥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조금이라도 설명한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화되고 응력이 강화되면서 수포, 농포, 또 표피 탈락 이러한 탈락성의 또 융기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재반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때 한포진, 손바닥 습진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쉽잖아요. 이해가 될 때 쉬운 거고 이해가 될 때 치료 방법도 쉽다. 그럼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포진이나 손바닥 습진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아주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걸 모르고 어떻게 치료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피부 온도 염증이 있다고 피부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심부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낮춰버려요. 그럼 열은 더 쏠려요. 열은 더 쏠리면 피부 온도 다시 더 올라가요. 뱅글뱅글 돌아버리니까 치료는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쉽게 되죠? 자, 그러면 손바닥 한포진 치료 원칙 및 치료 방법. 그럼 3대 치료 원칙, 심부온도 높이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야 되고요.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한방 약물요법에 있어서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피부온도 염증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 또 모공을 열어서 가름증을 치료해주는 발한 해표지제와 같은 약제들을 딱 구성하게 되죠. 대표적인 이제 약으로는 피레토탕, 피레토환이 있고요.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저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준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잘 때 방 안의 온도는 몇 도, 또 특히 옷을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은 항상 운동은 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운동하기 참 싫잖아요. 그렇지만
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시 주의사항인데,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먹어야죠. 그래 분해가 잘 되고 산화가 잘 되고 열 발생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점성이 높고 딱딱한 음식, 이런 건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점성이 높은 음식은 혈류 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식품 첨가물 또한 이 보존제, 방부제 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음식들은 분해가 잘 안 되고 또 산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네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가스 분해 효소라든지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러한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은 대부분 다 신분도 피분도 둘 다 낮추게 됩니다. 효과는 드라마틱한데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찬 공기, 찬물 또한 조심하셔야죠. 전반적인 이 환경의 온도가 낮아져도 신분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포진 손바닥 석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